25년 전 그러니까 1997년에 개봉한 맨인 블랙은요. 당시 미국에서만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극장 관객 집계도 정확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때 우리는 다들 비디오를 봤죠. 비디오 대여 순위로 그 인기를 확실하게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시사회에서 봤어요. 그냥 저 일개 대학생인데 우와. 그때 우리 평론가님이 계셨던 시네리에 예. 응모했더니 진짜로 딱 정말요? 시사회에 어머, 당첨돼가지고 어머. 대학생이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시사회 가서 보니까 되게 우쭐하잖아요. 네. 신나가지고 막 그냥 남산을 괜히 막 신나서 제가 윌 스미스 된 것처럼 막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당시 홍보를 굉장히 남다르게 한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지금은 홈페이지로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막 홈페이지로 영화 홍보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스필버그가 알고 보니 뭐 외계인이었다. 뭐 실베스터 스텔론도 외계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낚시성. 사실 그때만 해도 낚시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사실 낚시 마케팅의 원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작품이었죠. 자, 이 맨인 블랙은요, 로엘 커닝햄이 그린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요. 진지한 음모론의 어두운 분위기였던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의 톤을 아주 가볍고 코믹하게 그려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았고 베리 소넨필드가 감독을 맡았어요. 베리 소렌필드 감독님 제가 좀 좋아하는 감독님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사실은 촬영 감독님 출신이고요. 아. 우리가 아는 참 좋은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촬영하셨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빅이라는 그 유명한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따뜻하고 코믹하고 낙천적인 영화들을 촬영을 하신 분인데 그런 영화들만 잘 이렇게 카메라에 잘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샘 레임이나 코엔 형제 같은 장르 문법의 달인들의 영화 속에서 질주하는 카메라를 그렇게 잘 찍으셨던 맨인 블랙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올 때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이분이 참 그걸 잘해요. 아니 빅이랑 완전히 뭐 그냥 전혀 정반대 감성인데. 남이 연출하는 거 가서는 따뜻하게 찍어주고 내 거는 아주 그냥 원을 다 푸는 거죠. 블루스로만 날리고 있을 치는 거고 뭐 그런 거. 또 당시 맨인 블랙이 이렇게 흥행을 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크게는 또 없었죠. 사실 베리 소넨필드도 이 작품을 맡으면서 계속 작은 영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당시 만들어지던 다른 이 블록버스터들에 비하면 사실 좀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9천만 달러로 만든 영화가 하지만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고요. 세계 영화 팬이 영화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액션에 열광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름에는 블록버스터, 썸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표현도 좀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했죠. 맨인 블랙의 성공은요. 전 세계 수많은 MIB 팬들을 양성하는 등 가히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다 영화의 유쾌한 분위기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As of right now, they mean precisely dick. 무뚝뚝하게 할 말 다하는 베테랑 요원 K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재치를 잃지 않는 J의 모습에서 버디 무비가 줄 수 있는 코미디를 한껏 끌어올린 거죠. You know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you and me? I make this look good. 윌 스미스는 지금 모든 게 새롭잖아요. 이 네, MIB 요원으로서.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건 만져라, 만지지 말아라 했을 때 그걸 귀엽고 말을 안 듣고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거? 그런 느낌? Hey, what's this thing? 버디 무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말 진짜 안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뭐니 해도 맨인 블랙 하면 영화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상징이 된 MIB 요원의 검은 슈트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 맨인 블랙의 본래 뜻은 성직자라고 해요. 카톨릭 신부가 검은 옷을 입은 데서 착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은 뭐 맨인 블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저는 역시 이 뮤럴라이저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 기억을 지우는 거. 그렇죠. 예. 저는 뉴럴라이죠. 방금 뭔가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처음 한 얘기인데. 제가 한 번 쐈나 봐요, 정말로. Yeah. You ever see one of these, son? 버튼을 누르면 특수한 빛이 나오면서 기억을 지우고 말하는 대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I'm serious, fellas. You're lucky to be alive after a blast like that. What blast? The underground gas main, genius. You fellas need to exercise a lot more caution before discharging your firearms. I'll tell you that right now. Especially you. 영화에서 이게 뮤럴라이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제이가 남발하는 그 K를 절제시키기도 하는데요. 네. What
would you stop that? What? That thing is gonna give her brain cancer or something. 또 사실 또 이 원작에서는 이 뉴럴라이저의 존재가 없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리 소넨필드가 좀 창조해낸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원작에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는 설정. 이었기 때문에 네, 우와, 뭐야? 사실 그 영화화된 이 맨인 블랙은 사실은 그 원작의 어떤 연령대를 좀 낮춰서 보다 좀 대중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니 뭐니 해도 이 선글라스가 선글라스. 최고로 이제 떠오르죠. 왜냐면 그 선글라스 없으면 기억을 잃잖아요. 요원도 같이 잃어. 그렇죠. 끼고 있어야지만 기억을 이제 안 잃을 그쵸, 수가 그쵸. 있는데 당시 그 MIB 요원이 착용한 선글라스가 화제가 되면서 제품의 판매량이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5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최첨단 장비라고 하면 MIB의 비밀병기 같은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이가 아주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 차 외형만 보고 아, 뭐 겨우 이런 걸 타냐라고 한마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Oh, the red button there, kid. Don't ever touch the red button. 네, 그러니까 터널에 진입을 했을 때 완전히 꽉 막혀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You remember the little red button? Yeah. Push the little red button.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일부 좀 변신을 한 다음에 로켓 엔진이 또 튀어나왔고요. 터널 천장을 달리는 자동차였죠. 또 이 트렁크 역시도 평범한 트렁크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우주건을 숨기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차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영화의 정말 카타르시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만 하고 맞아. 못하는 현실에서 못하는 건데 그럼요. 막 갑자기 차가 그렇게 변신해갖고 막 그런 차 한번 좀 갖고 싶었거든요. 차 막힐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잖아요. 날아서 그냥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럴 때. 버디 무비에서는 아무래도 버디 그 두 배우의 케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개성으로 똘똘 뭉친 K와 J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조합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하는 K를 볼 뻔했습니다. 네. 어울리긴 하네, 어울리긴 해. 배우가 거절해서 예. 토미 리 존스가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리 소넨필드 감독이 토미 리 존스와 작업하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캐릭터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미 리 존스는 사실은 이 코미디 영화에 대한 어떤 갈증이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K를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 베리 소넨필드 감독은 K는 이 작품 안에서 완전 진지해야 이 작품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완벽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후반부에 Now that's the worst disguise ever. That guy's definitely an alien. You don't like it? You can kiss my furry little butt. Sorry, 개, can't talk 불독이죠. right now. 불독으로 변신하고 있는 외계인을 만나서 막 뒤흔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동물 학대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만큼은 타미 리 존스가 정말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K는 그냥 이 영화 안에서 그냥 무한정 진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니 저는 감독님 의견에 개인적으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윌 스미스랑 좀 대비되고. 맞아요. 네네네. 이 토미 리 존스 배우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이분이 70년대 그 유명한 멜로 히트작인 러브 스토리에 단역으로 나왔던 배우거든요. 그때로 보면은 로버트 드니로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비슷한 터울이에요. 그럼 이 로버트 드니로나 알파치노 같은 분들은 70년대부터 이미 스타야. 근데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배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20년 늦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또 25년 지나서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게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액션과 코믹 연기를 보여준 윌 스미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제이를 맡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윌 스미스는 처음에 제이 역을 제안받았을 땐 역시 거절을 했대요. 왜 이렇게 다 거절을 하지? 네. 이 제이 캐릭터나 영화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당시 윌 스미스가 인디펜던스 데이에 출연한 뒤였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아,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외계의 그런 것들과 이렇게 좀 하는 영화잖아요. 반복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역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섰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 믿고 출연하라. 너무 멋있다. 아, 스티븐 형이 전화 오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내가 제작자다. 그 촬영 감독이 연출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뒤에서 다 조종한다. 나 몰라? 약간 이렇게. 당시 어떤 배우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요. 하라는 데에서 윌 스미스 역시 자신의 이미지가 고착되는 걸 감수하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안목을 믿고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 너무 잘 됐죠. 네. 아니, 제가 듣기로 베리 소넨필드 감독 역시 윌 스미스를 캐스팅을 하고 싶었대요. 그 윌 스미스 연기력은 뭐 당연히 뭐 인정했지만 그 감독님의 아내분이 윌 스미스의 연기 데뷔작인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 에어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또 맨인 블랙은 그 당시 윌 스미스가 배우로서 그리고 또 가수로서 또 한 번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맨인 블랙의 OST를 주인공 윌 스미스가 직접 불렀죠. The good guys dress in black. Remember that, just in case we ever face to face and make contact. 1982년 히트곡인 패트리스 러셀의 Forget Me Not를 샘플링을 했는데요. 그래미상 최우수 랩 솔로 퍼포먼스 그리고 MTV 무비 어워드 영화 속 최고의 노래상 같은 것도 수상을 했었고요. 이 곡이 윌 스미스의 첫 번째 솔로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제작에만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당시 최고 수준의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윌 스미스는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MIB 본부를 누비면서 랩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그 외계인과 함께 보여주는 칼군무. 맞아요. 네, 그리고 뉴럴라이저를 이용한 영화의 시그니처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Just walk it with me, take a walk with me, come on. They won't let you remember. Sorry. 이 영화는 K와 J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도 재밌는데 외계인의 모습도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1,500명쯤 되는 외계인이 지구 곳곳에 숨어 있다가 여러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계인을 어떻게 상상하고 그려냈을까. 네. 이 맨인 블랙은 그 당시 헐리우드 특수 분장 기술의 최고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CG가 없진 않지만 사실 이 작품의 특수 분장으로 참여한 그 릭 베이커라고 하는 이 스텝이 정말 헐리우드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특수 분장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릭 베이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2번 분장상 후보에 올라서 7번 분장상을 수상한 정말 레전드 중의 레전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다. 신박한 특수 분장이 빛을 발한 장면도 있습니다. 외계인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바퀴벌레 외계인. 네네네. 네네. Your skin is hanging off your bones. 야. 얼굴을 막 잡아당기잖아요. 이건 신축성 있는 특수 분장이었는데 이 변신을 위해서 자그마치 6시간이나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역할을 맡은 빈센트 도노프리오라고 하는 이 배우가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죠. 대본에는 이 외계인이 오고 마지막에 거대한 바퀴벌레로 변신한다라는 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내 맘대로 풀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뭐 어떻게 캐릭터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계인으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빈센트 도노프리오가 먼저 한 것은 이 곤충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거의 뭐 다 찾아서 봤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보다 보니까 자기가 연기해야 하는 것은 인간인 척하는 외계인이다. 그래서 걷다가 이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이 농구 선수들이 착용하는 이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을 보고 그 다리를 이 구부릴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도록 하는 그런 설정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외에도 영화에서는 커피를 타주는 외계인도 있고 외계인 머릿속에 있는 작은 외계인 아까 엄청 좋아하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귀여워요. 네, 신기하면서 봤습니다. 극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은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공학자죠. 이제 마크 세트라키안이라고 하는 이 영화 스텝이기도 한 이 과학자가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사실 그 우리가 보는 조그만 모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3m 높이의 거대한 이 머리 모양도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다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종석 안에 있는 작은 TV 모니터가 실제로 작동을 할 정도로 뭐 큰 모형뿐만 아니라 작은 모형까지 정말 세심하게 만든 정말 그 시대니까 가능했던 그런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마크 세트라키안이 그 자그마한 외계인의 목소리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War?
외계인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수효과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신임 요원인 제이가 외계인 산모의 출산을 도와주면서 태어난 그 아기 외계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제이의 얼굴에 토하는 게 여러 번의 실패로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촬영이 진행이 됐고 4명의 팀원이 붙어서 겨우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Actually, kind of. Cute. 맨인 블랙 속에는요 신기한 외계인도 있지만 유명 외계인도 있습니다. 저는 역시 실베스터 스텔론 그 당시 또 최고 액션 스타였으니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전 데니스 로드맨. Zed called the High Consulate from Salaxium 9 wants floor seats for the next Bulls game. All right, let's put in a call to Dennis Rodman. He's from that planet. 이 영화의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시 화면에 나오는 외계인 중 한 명으로 출연을 했고요. 또 로키, 람보의 실베스터 스텔론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Learn to take some joy in your work. You like music? 헤이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터널 천장에 거꾸로 붙어가는 차 안에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은 게 아니라 고향별로 돌아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You do know Elvis is dead, right? No, Elvis is not dead. He just went home. 이 맨인 블랙 시리즈에서 이런 외계인으로 등장시키는 유명 인사 셀럽들을 보면은 90년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90년대는 이런 문화들의 혼종이었다는 거에 아이콘들을 대거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90년대 피플로서 또 그런 향수 또 자극되더라고요. 맨인 블랙의 흥행으로 후속 시리즈에서도 이러한 재미 포인트가 꾸준히 등장하는데요. 2편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출연해서 MIB 요원을 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3편에서는 레이디 가가,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데이빗 베컴 등이 외계인이라고 언급되니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무명, 침묵으로 대화하는 비밀 요원, 맨인 블랙. 개봉 당시 한국판 홈페이지까지 만든 영화는요. 흥행에 대성공하면서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출연 제의를 거절했던 윌 스미스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전화를 받고 출연을 결정했고요. 영화 OST를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화 맨인 블랙 속 이건 몰랐지. 영화에는 다양한 외계인이 등장하는데요. 바퀴벌레 외계인을 연기한 빈센트 도노프리오는 무릎 보호대를 활용해 외계인을 연기했습니다. 로봇공학자 마크 세트라키아는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릿속 외계인을 만들기도 했고요. 직접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속에서 외계인으로 등장하는 유명 인사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다음 리플레이할 영화는 뭘지 기대해보면서 비디오 리플레이!